정말 뭐 이게 오리지널 정치인입니다. 민병웅 자유한국당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총선에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는 이 민주당, 이게 진정 매국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병웅 위원장님 모시는데요. 우리 모시기 전에 구독하고 설정 좀 눌러주시고. 임 위원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이 방법을 대담을 원해서 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제목을 보니까 지금 한일 그 저희들 그 뭐 경제 전쟁 아니면 이제 한일 갈등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한일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의 이 갈등의 상황이 초래된 것을 보면은 작년 이제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죠. 이미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한국에 아무런 그 일본의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바로 경제 보복을 했고 또 그런 갈등 국면에서 이렇게 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그 국민의 여론을 얻고서 똑같이 우리도 같이 경제 보복으로 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도 일본을 배제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양정철 우리 그 민주당 그 민주연구원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한일 갈등이 민주당 총선에 아주 유리하다고 이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많이 나눴었습니다. 사실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파탄시켜 놓은 상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가 많이 악화된 상태인데 거기에 국민들의 그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랑곳 타지 않고 오로지 내년 총선, 대선, 선거 전력으로만 이렇게 한일 갈등 문제를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 길을 하겠다는 해법으로 내놓은 게 그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서 지금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손을 내밀어서 북한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현실인가 인식인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매일 지금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에다가 우리가 지금 같이 협력해서 일본을 극일하자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현실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남북 그 협력이라는 게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계속 요청을 했죠. 그거는 좀 제재해서 이해를 해달라. 근데 그걸 지금까지 반대했던 미국 아닙니까? 이런 남북 병역 카드, 미국이 반대하는 이 남북 병역을 미국과 전혀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국일 해법으로 쓰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안보에 대한 아무런 그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현 상황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처방을 좀 좋은 걸 내셨으면은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냈으면은 저도 그게 참 그래도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니까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낸 처방이라는 게 세계 꼴찌 국가인 그 북한하고 우리가 잘 붙어가지고 남북 경협해서 세계 2등, 3등 경제 국가인 그 일본을 이긴다는 게 이게 누구 애들이 삼척북자가 돼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통일돼서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갔다가 사실 어떻게 퍼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의 경제가 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남북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미국하고 지금 엇박자를 낸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바로 한국하고 미국 간의 그 안보 협력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일본이 곧
타이밍에 우리가 보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노림수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안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느끼기에 마찬가지고 뭐 일반인 우리가 봐도 아니 지금 한미 동맹을 이렇게 어설프게 그 지금 그 하고 있으니까 결국 미국은 트럼프가 그냥 돈만 내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베는 잘 됐다 호구로 보이니까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하고 우리가 대처가 참 재밌어요. 오늘도 보니까요. 예. 우리도 화이트 리스트를 일본한테 딱 매겼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화이트 리스트 매긴 게 남보면 대단히 우리도 자존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뭘 하는구나 하는 것 같지만 예. 그게 1735건이랍니다. 예.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수출 규제 항목이 근데 일본은 1735건을 한국 말고 다른 데서 다 구할 수가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만 하고 괜히 감정만 사는 거지. 화장 상세하는 거죠 사실. 근데 예, 지금 예.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예. 플러스로 또 예. 한미 정보보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소미아까지 지금 예. 폐기하겠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지소미아라는 게 사실 2016년도인가요? 그때도 예. 한미의 그 안보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좀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사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한미 동맹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아주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럴 우려도 있죠. 한미 동맹 재검토, 그다음에 결국은 또 우려하는 거는 미군 철수, 뭐 저기 그 한국, 미국, 그다음에 또 북한 같이 저기 종전선언 해버리면은 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좀 눈에 불편한데, 그럼 우린 대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이 소위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예, 예. 자, 무슨 전략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전술이 없어요. 예. 뭐 구체적인 뭐 전략도 지금 보면은 그냥 그 당대표도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없고 그런데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전략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를 예. 그 빅터차라고 빅터차, 빅터차 예, 교수가 미국, 예. 얘기하죠. 예. 적대적 제휴 관계라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유사 동맹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는 말 그대로 적대적 제휴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적대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역사적으로 과거사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휴를 해왔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한미일 안보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런 한미일 전체 틀에서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적대적 제휴 관계가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적대적 제휴라는 게 좀 쉽게 하면 부부 사이다. 이 부부가 가끔은 서로 싸우다가 말도 안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다 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부 사이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좀 잠깐 싸운다 해서 과거사 문제로 싸운다 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판을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도 사태도 사실 과거사 문제 즉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로 인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 그거는 그 과거사의 그 문제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말 그대로 정경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도 지금 한일 관계 그 65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고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경 분리해서 한다는 게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정경 분리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그 똑같이 일본은 이제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 용문기에 한번 넘어야 될 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뭐 제가 보면 좀 뭐하지만 이 국민들한테는 뭔가 일본을
일본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야 되는데 불매운동 국민들 호응을 안 하니까 뒤에서만 불매운동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하고 근데 구체적인 뭐 당에서의 어떤 그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 맞는 얘기죠.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우리 현재 야당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말 그대로 이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얘기만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인 대안 제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데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조금 힘들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하는 문제 이런 과거사 문제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규탄하고 얼마 전에 우리도 황교안 대표가 같이 또 5당 대표끼리 만나서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그 정도 수준, 그 틀에서 문제를 말 그대로 그 대법 판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 문재인 정권이 말 그대로 좀 더 융통성 있게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일본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까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지소미아까지 얘기 나온다는 거. 말도 안보 문제까지 같이 거론해서 나온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는. 그게 아마도 저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급하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런 어떤 거 신중하게 어떤 거 합리적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하여튼 뭐 좋습니다. 다른 얘기 하려다가 좀 얘기가 끝나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보면서 가장 사실 충격받았던 게 이제 한일 그 갈등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저는 그게 가장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말입니다. 국가 비전이 있고 그러한 국가 비전을 달성할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정권 그다음에 이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은 말 그대로 국가 전략은 없고 선거 전략만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다 저는 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도 이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일본이 밉지만 과거에 좀 얽매지 말고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은 지금까지는 감정적인 것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일본이 제가 어디 군사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전쟁이 막상 아까 최악의 경우라는데 최악의 경우는 아직 전쟁이 안 터졌거든요. 전쟁이 최악의 경우인데 전쟁이 터졌을 경우 우리나라는 초전에 제압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군사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본하고 우리가 잘 달래서 잘 지내고 우리가 서로 윈윈을 하는 게 소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협력에 대한 방향을 지금 아까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그 뭐 그것도 대안도 대안이지만 좀 협력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이 좀 있으면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당도 그렇지만은 국민 여러분도 아마도 왜 우리가 한일과 협력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명확하다면은 우리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G2란 얘기도 하죠. G2. 또 지금 미중 패권 경제, 미중 경제 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 번도 딱 그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왜 협력해야 되는 것에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상하고 있으면 그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본이 되냐? 일본도 지금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요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어떻게 패권 국가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견제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서로 견제가 되면서 서로 간의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하고 일본은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시장 경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의 어떤 레저널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지역적 어떤 스탠다드 모범을 만드는 그러한 그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두 개 모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경험을 흔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독일 경험, 뭐 일본 경험 이런 데서 많이 찾으라는 얘기인데 사실 국민들은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대적 제휴 관계는 적대적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말 그대로 2차 대전 때 했던 그런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계속해서 여러 번 사면서 왜 계속 사과만 하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경험을 좀 배워라 일본도. 일본이 어떻게 했냐? 독일이 어떻게 했냐? 독일이 그 폴란드 그 바르샤바 가가지고 1970년대 브란트 총리가 가가지고 게토라고 그러죠. 그 유태인 격리 지역 추모 기념비 앞에서 비가 오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 무릎을 꿇은 그런 모습들이 진짜 진정성 있게 많은 사람들 알려진 거죠. 진정으로 저 사람들이 사과를 하는구나. 근데 독일은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폴란드 국경 문제에 있었던 오데르 나이스의 영토적인 이런 문제들에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국경 문제. 폴란드의 입장을 들어줬어요.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이 동서독 그때도 분열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국들은 동서독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출현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사과와 또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이 서독이 진짜 지금 반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러한 독일이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니까 그 유럽이란 큰 틀에서 동서독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본인들도 아까 말했듯이 이 동북아에서 말 그대로 어떤 지도 국가 요새 그 말 그대로 정상 국가가 된다고 얘기하죠. 보통 국가가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동북아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어야 돼요. 단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에서 신뢰를 얻어낸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렇게 삼각동맹으로서 나름대로 균형을 동북에서 균형을 잡아내는 중국의 부성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같이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일본도 그런 진정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반대로 우리 정권도 정권 잡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지난 정권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정권에서 조금 더 그 수위를 높여서 사과를 좀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서로가 좀 진정하게 진정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하는 그 현 시대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임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정권도 또 보면은 지난 정권 한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근데 국민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중요한 거 하나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그때 어떤 그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역사를 보면서 국민을 보면서 국가 이익이 뭐고 국민 이익이 뭔지를 좀 한번 헤아려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조금씩 진일보해서 나라를 서로 어떤 그 균형을 맞추면 그러면서 미래로 자꾸 가는 거. 국민은 지금 미래로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계속적으로 일본 정치인 놈이나 한국 사람이나 한국 정치하는 사람이나 맞습니다. 똑같이 과거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하고 잘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면 국론 분열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베 정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지금 내부의 어떤 위기를 타개하게 한 그러한 정도로 지금 이 한일 간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큰 틀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가에 대한 어떤 이익이자 그냥 국익판 차원에서 국가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단지 눈앞에 그 선거 일본도 참여 선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문재인 정권도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문건도 있었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좀
좀 국민들이 다 그 일본을 과거의 얽매여서 이제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좀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미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얘기한 건 일반 그 좀 국민들이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폄호자는 그런 얘기밖에 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도 대책 못 세우는 게 참 국민들은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예. 그 민주당도 정권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막 일부러 폄호하려고 그렇게 야간수 쓰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런 야근수에 속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저는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아요. 예. 뭐 불매행동 등등 여러 가지 있고 그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다 본인들도 인지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이 진짜 바라는 거는 진짜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하나의 일원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에 좀 당당해야죠. 그렇죠. 북한에 굴복하고 말이야. 굽실굽실거리고. 또 엄하게 또 일본한테는 큰 소리 치는데 이건 지금 말 그대로 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은 그렇지 못하면서 오히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얕은 수를 쓰고 있고 진짜 저희가 고개 숙여야 될 때 현재로서 상황 볼 때는 말 그대로 지금 저는 아베가 오히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베가 지금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예, 실제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일본의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고기 숙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저거였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계속 모시고 싶은 게 그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그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에서 뭐 일반인들이 나와서 그 뭡니까 좀 여당이나 문재인이나 뭐 이런 거 잘못한 거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우리 민 위원장님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좀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자주 좀 계속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프로그램과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은 그 한일 관계에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성북을 당협위원장이신 민병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남녀노소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뭐 저희들이 조금 제안을 준다면은 문제니까 그 정권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방송신문고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보수의 단결과 통합을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습니다. 이거 적어도 정리하시고 내가 세상살이를 쳐다보니까 너무 갑갑하다. 이거 내가 나가서 한마디 소리 지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방송이 되게끔 저희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계속적으로 눌러주시고 옆에도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